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은 이혼을 한 이혼녀로 살고 있죠. 저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지만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덕에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랐죠. 학교에서도 늘 모범생이었고 스스로 공부하고 집안일도 도우며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 압박이 들어왔고 저도 슬슬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대학 선배가 자기 직장 동료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뤄졌어요. 남편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첫인상이 꽤 좋았어요. 키는 180cm 정도로 훤칠했고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은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녔대요. 학창시절엔 공부도 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몇 번의 도전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성격은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특히 가정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취미로는 등산을 즐긴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산에 오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과 교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특히 역사서를 즐겨 읽는다고 해서 꽤 지적인 면모도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가족에 대한 태도였어요.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뵙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약 6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 기간 동안 남편은 항상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게 행동했어요. 데이트 때마다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제가 불편해하는 건 없는지 늘 신경 썼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정적이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모습이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남편상과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본 건 그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진짜 모습을 다 알기엔 부족했던 거죠. 결혼 후에야 그의 다른 면들, 특히 부정적인 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7살이 되던 해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양가에서 도움을 주셨고 우리도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보태 작지만 아담한 새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갈 때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우리는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새 며느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도가 심해졌어요. 거의 매일 전화가 와서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편 식사는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셨죠. 어느 날은 제가 요리한 음식이 맛이 없다며 남편에게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냐며 저를 깎아내리셨죠. 남편 옷은 제대로 다림질했는지, 집 청소는 구석구석 했는지 등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간섭이 심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을 지나치게 편애하셨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안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오히려 제가 남편을 더 잘 챙기라고 하셨죠. 남편의 작은 실수도 모두 제 탓으로 돌리셨고 남편을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과잉보호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남편과 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말씀이니 들어야 한다며 저에게 참으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이 커져갔고 외로움과 좌절감이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공무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다며 카페 창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경험도 없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동네만 해도 카페가 넘쳐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의 꿈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했죠. 결국 남편은 퇴직금과 우리의 모든 저축을 털어 카페 창업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새로 오픈한 카페라 손님들의 관심도 있었고 수입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남편은 열정적으로 일했고 저도 틈틈이 카페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었고 우리 카페를 찾는 손님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새로 들어서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죠.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는 계속해서 나가는데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남편은 점점 애가 타기 시작했고 직원들과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카페 운영은 실패로 끝났고 우리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이 일로 우리 가정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빚 독촉에 시달렸어요. 저는 다시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남편은 우울해하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해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요식업을 해보고 싶다며 시어머니에게서 돈을 빌려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한 번의 실패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무모한 도전을 하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의 잘못된 선택을 지지하셨죠. 오히려 제가 남편의 꿈을 방해한다며 저를 탓하셨어요. 예상대로 두 번째 사업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요식업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는 남편과 친구는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까지 날리게 되었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어요. 저는 주야로 일하며 빚을 갚으려 노력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빚을 갚기도 힘들었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 욕심은 끝날 줄 몰랐어요. 친구와 시작한 식당이 실패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요식업 아이디어를 제게 들려주곤 했죠. 레스토랑을 차리겠다, 배달 전문점을 해보겠다 등 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요식업 사업 계획을 말하자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요식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무작정 뛰어들면 또 실패할 게 뻔해. 먼저 기본부터 배워야 해. 그러면서 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시며 꾸준히 성공을 이어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아버지 가게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거기서 요식업의 기본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 남편은 이 제안을 꺼려했어요. 장인 밑에서 일한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며 거절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경험 많은 분에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아버지도 기꺼이 가르쳐 주실 거야.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다음 주부터 아버지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요식업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손님 응대부터 주방일까지 곧잘 해내더라고요. 아버지도 남편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사셨습니다. 얘야, 네 남편 일 배우는 속도가 아주 빠르구나.
오랜만에 보는 열정적인 젊은이야. 라고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편이 점점 일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남편의 표정을 보니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뭔데? 제가 물었죠.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갚지 못했던 빚 모두 갚았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어떻게? 남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장인어른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요식업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어. 하지만 이를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 빚도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청소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정리하고 마감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지. 장인어른께서 주시는 월급은 거의 다 빚 갚는 데 썼고 그동안 힘들었겠다.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매달 조금씩 빚이 줄어드는 걸 보니 힘이 났어.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셨지.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응, 나더러 너한테 비밀로 하래. 우리가 빚 다 갚으면 너한테 깜짝 선물처럼 알려주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배려해 주셨다니 정말 감동이었죠. 여보, 정말 대단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이제 우리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앞으로는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빚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남편의 노력과 아버지의 배려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됐어요. 몇 달이 지나자 남편과 아버지는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가까워졌어요.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식당 운영에 열정을 쏟았죠. 저는 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가게를 네 남편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은퇴하면 네 남편이 이어받아 운영하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고 저 또한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남편은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되찾았고 저희 부부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남편을 따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죠. 아버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위, 자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하네.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정말로 이 가게를 자네에게 물려줄 생각이야.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지만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네. 아버지의 조건은 이러했어요. 내가 은퇴한 후에도 자네는 쉬는 날 없이 매일 이 가게를 열어야 해. 모든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야 하고 품질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가게는 내 딸에게 물려줄 거야.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그 조건을 꼭 지키겠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래, 자네를 믿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주길 바라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주어진 기회가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엄격한 조건이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의 결연한 표정을 보니 그가 이 도전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이 일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기뻐했고 저 또한 그의 열정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아버지도 기꺼이 모든 비법과 노하우를 남편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요리 기술부터 시작해 재고 관리, 직원 관리,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걸 꼼꼼히 가르쳐 주셨죠. 저도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틈틈이 배웠어요. 가게 운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싶었고 언젠가 남편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우리 부부는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에게 가게를 넘겨도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다. 이제는 너희가 이 가게를 맡아 운영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죠.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가게를 더욱 번창시키고 장인어른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정말 기뻤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남편이 책임감 있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 남편은 약속대로 가게를 열심히 운영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가게에 들러 남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죠. 때로는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로 향하시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에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완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우리는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열심히 아버지를 돌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가게에 나오실 수 없게 되자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가끔 지각을 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가게 문을 열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피곤하다며 하루 쉬고 싶다고 했죠. 아버지와의 약속을 상기시켰지만 남편은 장인어른이 이제 오시지도 못하는데 뭘 일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손님들에 대한 태도도 변했어요. 처음에 남편이 가게를 맡았을 때만 해도 손님들에게 정말 친절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던 것처럼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인사였어요. 예전엔 손님이 들어오면 항상 밝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인사가 사라졌어요. 그저 무표정하게 손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음식을 서빙할 때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맛있게 드세요 라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놓았는데 이제는 그냥 탁자에 덩그러니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손님들이 뭔가를 요청해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곤 했죠. 특히 단골 손님들에 대한 태도 변화가 컸어요. 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다녀오신 분들인데 남편은 그분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김할머니는 항상 국물을 조금 더 싱겁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다 똑같이 해요. 특별 주문 안 받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님들의 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정중하게 사과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세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곤 했죠. 심지어 어떤 날은 술에 취해 가게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럴 때마다 손님들은 놀라서 가게를 빠져나가곤 했어요. 이런 남편의 태도 변화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의 실망이 컸죠. 이제 이 집은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평생 쌓아오신 신뢰와 명성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남편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이제 이 가게는 우리 거야 라고만 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병간호와 가게 일을 병행하느라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게다가 남편의 이런 태도 변화는 저를 더욱 괴롭게 했죠.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고 후 입원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의 퇴원일이 다가오는데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가게 일은 여전히 소홀히 했고 약속했던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죠.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아버지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의외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퇴원하는 날을 사위에게 말하지 말거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퇴원 당일 아버지는 저와 함께 바로 가게로 향하셨어요. 아직 불편한 다리로 힘겹게 걸으시면서도 굳은 표정을 지으셨죠.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미 오픈 시간을 한참 지났는데도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참으려 하셨지만 결국 화를 참지 못하시고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죠. 어디야? 당장 가게로 와.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크게 들렸어요. 놀란 남편은 허둥지둥 가게로 달려왔어요. 가게 앞에 서 계신 아버지와 저를 보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가게 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폭발하셨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너에게 가게를 맡긴 게 이러라고 맡긴 게 아니야. 매일 쉬지 않고 영업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로 했잖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내 딸의 남편이라 믿고 내 평생 일구어온 가게를 맡겼는데 넌 그걸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음성이었죠. 난 너가 정말 변했다고 믿었어. 하지만 넌 여전히 책임감도 없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딸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준 게 너무 후회된다. 남편은 계속 침묵을 지켰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난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넌 더 이상 이 가게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 아버지의 말을 듣던 남편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와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방금 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곧게 펴고 가게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남편은 카운터 뒤 서랍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느긋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 종이를 내밀었죠. 이걸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평온해 보이셨지만 점점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죠. 저도 옆에서 그 내용을 읽었는데 그건 분명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계약서와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죠. 가게 운영에 대한 조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게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간다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남편의 입가에 야비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게는 이제 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계약서에는 조건 불이행 시 딸에게 가게를 준다는 내용 따위는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셨어요. 손에 든 종이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우리의 반응을 즐기듯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척, 효도하는 척 연기하느라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참아왔어요. 이제 이 가게는 온전히 제 것이에요.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도 이 일을 재개할 수 없을 겁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를 찔러댔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실 것 같았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장인어른? 제가 바보 같아 보이셨나요? 하지만 이제 누가 진짜 바보인지 알겠죠? 당신의 노력으로 일군 이 가게, 이제 제 차지예요. 그것도 완전 합법적으로 말이죠. 남편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죠.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남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가게에 나오지 않았죠. 대신 알바생들을 과도하게 고용해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직접 운영하실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알바생들은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쌓아오신 신뢰와 명성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게 정말 가슴 아팠죠. 게다가 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않으셨고 이 상황을 보시면서 더 힘들어하셨어요. 점점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고 가게에 대한 평판도 나빠졌어요. 한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던 식당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와 아버지는 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아버지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처음 남편에게 가게를 넘기게 된 경위부터 아버지의 사고, 그리고 남편이 보여준 그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변호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꽤 깊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일단 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남편분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과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래도 아버지의 평생 노력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더는 볼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보고 증거들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의드리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한 슬픔이 몰려왔죠.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딛었으니 끝까지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위조된 계약서를 찾는 것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에 찾아갔어요. 다행히도 운이 좋았어요. 남편은 가게에 나오지 않았고 알바생 중에 아버지가 운영하셨을 때부터 일했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쉽게 계약서를 찾을 수 있었죠. 그 위조 계약서를 발견했을 때 저는 순간 그냥 가져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그렇게 하면 남편에게 들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조심스럽게 그 계약서를 복사했어요. 다행히 가게 근처에 인쇄소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죠. 복사본을 만든 후 원본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을 처리했죠. 복사본을 챙겨 나오면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가 생긴 거니까요. 이 복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집에 돌아와서 바로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도 필요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남편이 출근하지 않은 점, 알바생들만으로 가게를 운영한 점 등을 상세히 적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단골 손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분들도 가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셨더라고요. 음식 맛이 달라졌다는 증언,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다는 불만 사항 등을 기꺼이 제공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둘씩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죠.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는 현실이 참 씁쓸했죠. 드디어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을 상대로 가게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어요.
위조된 계약서 사본, 가게 운영 실태에 대한 증언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진술서까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직접 들었던 아버지와 남편 사이의 구두 계약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남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남편이 그에 동의했던 순간까지. 제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죠. 결국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가게를 다시 돌려받게 된 거죠.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쁨, 안도, 그리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죠. 이 사건으로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가게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예전의 명성은 온데간데없고 손님들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버지의 평생 노력이 담긴 이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죠. 아버지도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몸은 불편하셨지만 매일 가게에 나오셔서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일은 못하셨지만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이효리는 이렇게 해야 해. 손님을 대할 땐 이런 점에 주의해라며 세세한 부분까지 코치해 주셨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실 때부터 오셨던 단골 손님 한 분이 우연히 들르셨어요. 그분이 음식을 드시고는 옛날 맛이 돌아왔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 손님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모두들 역시 이 맛이야 라며 좋아하셨어요.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손님들도 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거의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어요. 가게는 매일 손님들로 북적이고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죠.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응원과 손님들의 격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이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수많은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 됐죠. 앞으로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정성을 다해 운영해 나갈 거예요. 이 가게가 우리 가족의 자부심으로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며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진실인지 몸소 체험했죠. 여러분도 이 교훈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바꾸려 들지 마세요. 그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니까요.